이제 수업하면 그 다음 화요일 수업이거든. 그래서 목요일날 어떻게 아득바득해서 일단은 도형 이동까지 좀 끝을 내보려고 해요. 이동 쪽은 뭐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이 다음 장에 있죠. 이제 유형 17번에 이제 하나 남았잖아. 안 만날 때. 그래서 뭐 1430번 보시면, 그러니까 좀 여기 유형은 좀 심플해요. 이게 유형 문제라고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안 만날 때 하나 해볼까? 뭐 예를 들어 1431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안 만날 때 뭐 그림 운도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것도 그냥 한번 2, 3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복습을 할 때는 교과서 같은 것도 할 일이 있을 거잖아. 그때는 이제 요 예의도 안 갖출 거야. 그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꼭 그냥 숙제로만 주고 저는 이제 좀 유형 문제 위주로 풀 거예요. 자, 1분도 긴데 1분 줄게요. 2점 만날 때, 3점 만날 때, 안 만날 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여러분들 자, 읽어보시면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 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또 결론적으로 DR을 이용한다고 치면, 자, 혜린아, 자, 누가 더 커야 돼요? 이게 더 커야겠죠? 요게 D라는 거잖아. 요게 R인 거고 저놈들이 이제 D가 더 크다로 부등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셨나요? 몇 번 났어요? 그럼 5번 맞나요? 이런 문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43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명한 문제가 또 한번 읽어보시면 그 지난번 숙제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요.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뭐 그런 문제가 유명한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 시간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하도 많이 풀어봤잖아. 근데 거의 이것도 거의 외우게 되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좀 보면 이거 그 문제구나. 그러니까 시험 때는 그렇게 대한 시간이 안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외운 거는 막 억지로 외운 게 아니라 하도 풀다 보니까 그냥 지겨워서 외우는 거야. 맨날 나오니까 나도 외우는 거야. 기계처럼. 그러니까 지금 한 시험 40일 전이잖아. 나중에 한 2주 앞두고 1주 앞두면 이제는 뭐 엄청 풀어봤을 거니까 탁 주면 탁 바로 가게. 뭐 읽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자, 한번 풀어보시고 30초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촥 아시겠죠? 촥 아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 여기 뭐 그림 제가 마침 안 지웠네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읽어보시면 원 위에 점 P, 원 위에 어떤 점이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직선에다가 거리,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쩌면 거리를 재는 거예요. 점마다 거리,
점마다 거리가 있단 말이야. 이것 중에서 제일 짧을 때가 있고 제일 길 때가 있겠죠. 먼저 이미지부터 체크하자면 제일 짧을 때가 이 파란 색깔이겠죠. 제일 가까이 있을 때. 사실 제일 길 때가 이 빨간색일 때 맞나요? 요게 이미지고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요게 혹시 솜이야. 가장 길 때가 어떻게 구하더라? 그렇죠. 요게 D인 거 아시죠? 네, D에서 R만큼 더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지날 때가 제일 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짧을 때는 아연아 요게 뭐죠 그러면? 그쵸. 여기가 또 이제 반지름이니까 D에서 R을 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뭐 암기할 친구는 D 플러스 R, D 빼기 R. 아마 지난번 숙제에는 직선이 아니라 점한계로 바뀌어도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뭐 정답은 다들 5번 나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다음 장에 있는 1437번 문제. 이거 B 플러스는 한번 좀 같이 한번 아이디어만 체크해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뭐 하는 얘기인지. 자, 뭐 하는 얘기인지. 자,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1분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위치 관계예요. 남은 유형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요. 기울기, 위의 점, 바깥 점. 뭔가 좀 이게 뭔 상황이지? 근데 또 이제 저랑 오래 했잖아요. 저는 또 몇 가지 한번 상황을 그려볼 건데 또 그려보다 보면 한 가지 고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랑 이제 오래 하시면 제가 아까 하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뭔가 좀 일단 간단히 좀 묘사를 해봐.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그럼 이런 게 있구나.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이디어 시켜볼게요. 자, 일단 읽어보시면 원한 게 있고 직선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원위의 점 A라는 점이 있고요. 직선 위에 BC라는 점이 있고 얘네들 세 점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정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자, 지금 요 정삼각형은 요 A라는 점을 지나는 정삼각형이죠. 다시. 그럼 자, 예를 들어 봐봐.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는 정삼각형도 있을까요? 아연아? 혹시 이제 그릴 수 있는 다른 정삼각형도? 자, 그려보시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여기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이라서 좀 가능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다시 이 점을 지나는 정삼각형도 있잖아요. 하나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이세요? 일단 열심히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약간 정삼각형 되겠죠? 이해돼?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A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요 요거를 지나는 것도 여기 할게요. 요거를 지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많겠죠? 즉 A가 어딨냐에 따라서 정사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정사각형은 딱 하나로 결정이 돼요. 여러 개 없이. 그치? 근데 그 수많은 것 중에서 뭐를 구해라? 넓이가 가장 작을 때가 있을 거고요. 넓이가 가장 클 때가 있을 건데 그거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풀 건데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자, 혹시 동진아,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누가 제일 작아 보여? 셋 중에서?
좋아. 1번, 2번, 3번 몇 번? 1번이 제일 잘 보이세요? 내가 항상 하는 게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 저도 느껴봐요. 이게 뭐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제일 커 보이는 게 혹시 아니야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럼 자 추가 질문. 혹시 에리나 1번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나? 정삼각형? 즉 작게 만들려면 이 A라는 점 약간 어디로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약간 좀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좀 더 작아지는 거 아세요? 이게 다시 예를 들어 3번보다 더 크게 만들려면 그럼 소미야 얘를 어떻게 움직이면 돼? 약간 더 위로 이렇게 그럼 뭔가 연상되는 게 없냐는 거야. 이게 그러면 제일 작아지려면 어느 정도에 가면 좋을지 혹은 제일 커지려면 어디에 가면 좋을지가 연상이 되면서 사실 이제 아까 했던 그 유형과 연결이 됩니다. 자 결론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잖아.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제일 작아지려면요 언제? 여기쯤 혹시 찍으면 제일 가까울까? 자 이런 점은 제일 작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 제일 멀 때는 언제? 제일 클 때는 요 직선에서 제일 멀 때 있잖아. 이 정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으시면 제일 클 것 같아요. 정삼각형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혹시 이번 유형의 제목이 뭐였죠? 원과 직선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였지. 우리 혹시 이제 여러분들 요거 혹시 요게 원의 높이 이거 삼각형 높이인 거 아세요? 혹시 이 높이 이제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요 높이 제가 뭘로 갈 것 같아요? 그쵸. 제일 작을 때의 높이가 어차피 이 문제가 방금 구한 그 길이의 최소값이 이제 얘한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여기 있는 요 높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동진아. 얘는 뭘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문제 어떤 컨셉입니다. 정삼각형이 나왔는데 약간 이런 식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작아지려면 제일 가까워야 돼요. 그게 방금 했던 그 최소값 구하는 이제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구해보신 다음에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묻는 걸 해야 돼.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넓이의 최소값과 최소값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즉,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 혹시 높이를 알면 한 변도 구할 수가 있고 사실은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문제의 마무리는요. 요거 하나 이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중2 때 닮음을 배워요. 혹시 여러분들 모든 정삼각형은 몇 가지 상식? 자, 모든 정삼각형은 혜리나 항상 닮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문제 중에서 가끔 이제 항상 닮은 도형들이 있어요. 뭐 정삼각형을 항상 닮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식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닮았으면 닮은 비란 게 있지. 뭐 예를 들어 보통 m 대 n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혹시 닮은 비를 알면요. 이어서 소미야 넓이의 비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들 제곱 대 제곱으로 하면 넓이의 비율 나오는 거 아세요? 넓이의 비율.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가이드만 할게요. 계산해봐. 여기서 방금 두 변의 길이를 구했죠. 즉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어서 닮은 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대응하는 변길이니까 이게 닮은 비가 돼요. 작은 것 대 큰 거. 이해돼? 그리고 이번 문제는 넓이의 비를 묻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뭐 하자는 거예요? 제곱하시면 아마 여기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 여러모로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인 거지. 자,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대표 문제처럼 뭐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그 말은 안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몇 번 그려보시면 그럼 제일 작을 때랑 제일 클 때가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잖아. 그리고 약간 이제 시험 범위니까 연상해 보시면 이거 뭔가 그 길이의 최대값 그 문제로 보인단 말이야.
즉 여러분이 d 플러스 r과 d 빼기 r로 뭐를 구할 수 있다?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다? 이 높이를 가지고 닮은 비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대응하는 별입니다. 그리고 기본 상식인데 항상 닮았어요. 정삼각형은. 그리고 닮은 비를 구하시면 넓이를 직접 구하지 않고 넓이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수학 상식인데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는 제곱 대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제곱하시면 저게 넓이의 비가 되고 저거 가지고 이 친구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리해봐.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세워낸 전략이고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야. 자, 15초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정리할 시간 15초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유형 19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유형 19번, 20번, 다음 장이 21번, 총 3개 남았고 여기가 마지막 파트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파트예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D는 아니다. 이제 그 접할 때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유형이고 아마 앞에 이제 기본 계산은 제가 숙제로 드렸기 때문에 요 근래 뭐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요. 해봤을 건데 자 한번 오랜만에 복습하자면 예를 들어 1438문제 자 한번 구해보세요. 복습. 자, 첫 번째 유형은 위에 뭐 써있긴 한데 기울기 관련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울기를 알려주고 이 접하는 방정식을 구해라.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거든. 뭐 위에 있는 공식도 약간 있어요. 기본형인 경우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과정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과정도 약간 아시길 바래요. 어려운 문제는 공식을 쓰기 애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1438번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는 뭐 한 1분이면 소리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유형이 아니야, 저한테.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저희 시험대비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30분만 일찍 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 잘 봐보세요. 앞으로 2년에 이제 그게 결정됩니다. 대충 이제 내가 한 이번에 등급 나오잖아. 이제 앞으로 그 정도 등급대로 쭉 가다 보시면 돼요. 그 재밌는 거는 더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등급이 이제. 예를 들어 한 3등급 나와 이제. 3, 4등급. 앞으로 그냥 쭉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더 떨어지기도 힘든 게 그 밑에 등급 애들은 이제 더 공부를 안 해요 이제. 뭐 이제 애초에 막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걔네들은 어떻게 올리지?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야. 수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공부해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나온 등급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고2부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잘하는 친구는 이미 잘하고 있고 잘하는 방법도 알고 기분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뭔가 이제 선순환인 거지. 안 되는 친구는 악순환이 돼요. 뭔가 안 되니까 재미도 없고 더 안 하게 되고 고2형 배우니까 고1게 나오네 기억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게 돼요. 이번에 정말 사활을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원에 접하고 아까 배웠던 머릿속에 D는 R 혹은 판별식을 떠올리는데 얘를 많이 쓴다는 거. 그런데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수직이다. 요게 보통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잖아. 자, 수직의 조건이 뭐다?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거죠. 다시 여러분들이 요 식을요 한번 2항에서 정리할 줄 알잖아요. 자, 정리해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럼 동진아 자,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나 있냐?
그쵸. 이제 기울기는 보통 평행이다, 순익이다, 역시나 간접적으로 줄 겁니다. 즉 기울기가 3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다고요. 첫 번째 풀이는 이제 공식도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은요, 일단은 이제 보통 기본형일 때 쓰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걸 제가 기본형이라고 부를게요. 중심이 0,0. 아시겠죠? 자, 위에 보시면 공식 하나 보이세요? 대빵 안 예쁜 공식. 근데 요거 이제 시험 때는 외우시길 바래요. 좀 빠르잖아. 어쨌든. 자, 암기한 걸 써볼게요. 저도 솔직히 가끔 까먹어요. 너무 안 예뻐가지고. 잘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 얘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거 2 꺼낼 수 있겠죠? 2루트 15. 요게 이제 두 개가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왜 두 개 나온다? 간단히 그려보시면 기울기가 3인 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두 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따라가는 과정. 자, 이 과정도 약간 아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과정 먼저 드릴 거야. 자, 과정은요, 한 번 더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 접선. 제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과정입니다.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뼈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즉 y는 3x 더하기 b 꼴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뭘로? 저기 있는 d는 아니다. 로 식을 세워보시면 이제 여기 b 값을 두 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공식도 있고 과정도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1439번은 평행이다. 평행이니까 뭐 또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가보시면 1440번 문제. 이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이제 이 책 만드신 분이 여기 B 플러스 문제라고 이 문제 줬는데, 이 다음 장의 B 플러스도 전부 다 같은 이유의 B 플러스예요. 제가 이 문제 풀면서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방금 딱 말해봤습니다. 공식만 외우면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이유. 지금 어떻게 나온다? 원의 방정식을 저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형이 아니야. 여러분 물론 있잖아. 하나 내가 말씀드릴까? 기본형 아닌 버전의 공식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형이 아닌 것도 공식화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너무 이상한 건 잘 주입을 안 해. 제가 얼마 전에 일반형도 반지름 따로 외우지 말고 식 바꾸는 걸 외우라고 했잖아.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나시면 뭐 다 있어, 공식 같은 거는. 그게 다음은 저거 누가 몰라. 워낙 양이 많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적당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할 것도 있어요. 진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그건 외우시고요.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이제 과정으로 풀면 금방 풀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과정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30초 후에 요게 B 플러스가 다음 장의 두 문제의 B 플러스랑 같은 컨셉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다음 장은 안 풀게요. 시간도 없고 이제 곧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책 만든 사람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이 문제는요, 자, B 플러스인데 하나 필기하자면, 이번 문제가 왜 B 플러스냐면, 다시 그럼 다음 장 가보시면요, 다음 장에 1444번 보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1448번 보이세요? 혹시 이 세 문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책 만든 분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난이도를 배정했어요. 공통점이 뭐다? 여러분, 자, 이 식 보시면요, 이거 혹시 그 일반형,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말을 원에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일반형이죠. 그리고 자, 이 일반형은 나오자마자 뒤도 보지 말고 자다가도 표준형 예쁘게 바꾸시고요. 바꿔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암산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번 자, B 플러스 세 문제는요, 전부 다 바꿔보시면 표준형이 나옵니다. 그치? 그리고 자, 방금 말하고 왔지만
일반적으로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 공식도 있고 이제 과정도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표준형이잖아. 우리가 배운 그 공식은요, 책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본형일 때, 자, 기본형일 때 쓸만한 공식이에요. 다시 식의 생긴 모양이 어떤 모양일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중심이 0,0인 경우에 쓸만한 공식인 거예요. 이해돼? 즉 이거 문제는요, 공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풀라는 문제예요. 과정을. 그러니까 이해돼? 다음 장에도 보시면 1444번에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앞에 있는 기본형 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줘버리면 이제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니?를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자, 여러분 물론 그 아마 다른 책 어떤 책 보시면요, 가끔 이런 꼴도 막 공식이 사실 없진 않아. 근데 진짜 별로 안 예쁜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게 더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는 따로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기본형을 외우세요. 기본형을 외우시는데 좀 변형된 것들은 그냥 그걸 외우지 말고 따라가는 과정을 좀 기억해 보세요. 자, 따라가는 과정이 뭐라고? 자, 이번 문제는 공식 못 씁니다. 과정으로 할게요.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 뭘 구하자고? 자, 반대편 이항에서 D는 R이다. 로 그냥 식 세우면 금방 구합니다. D 구해볼게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중심 1,3 대입하시면 B만 남네요. 사실 오른쪽에는 반지름이니까 3 쓰면 되게 심플하게 B를 구할 수 있어요. 얘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절대값 B가 3 루트 10 맞나요? 절대값 풀 때는 한쪽에다가 뿔말을 붙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굳이 제곱하지 마세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두 개다. 물론 이번 문제는 y절편끼리 곱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90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 다음 장의 B 플러스는 안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풀어라,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장이 아니죠. 밑에 있는 유형 20번 가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위의 점 유형입니다. 자, 밑에 있는 1441번 문제 하나 해봅시다. 뭐 기본 문제긴 한데 하나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위의 점을 주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자, 역시나 기본형일 때는 아주 쉬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공식도 암기를 하시면 되고, 표준형일 때는 이제 과정을 조금 기억하시면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두 가지 풀이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길 바라요. 수학을 정말 잘하려면 원, 투는 별로야. 두 개, 세 개 막 여러 가지로 다 하는 거예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해라. 하시면 되겠죠. 자, 30초 후에 한번 확인하고 요거는 딱 하나만 풀게요. 그냥 다음 장에 바깥점 연습을 해야 되는 바깥점 몇 개 풀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이에요. 첫 번째 식 만들기 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위치 관계 확인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특별히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봐. 이게 다야. 세 가지 할 수 있는지.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 하나 건 게 있네요. 쌤 K 어떻게 구해요? 위에 점 나왔잖아.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거든. 위에 점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돼야 됩니다. 즉 대입해 보시면 K값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것도 또 기본기가 약한 친구로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지금 배운 게 아니잖아. 그냥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다시 위의 점은요 대입하면 돼야 됩니다. 자, 반대편 이항에서 K값 구해보시면 두 개가 나오는데 선택의 순간에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문제를 잘 읽어봐. 뒤에 봤더니 양수래요. 양수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의 점 완성하신 다음에 역시나 두 가지 풀이 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풀입니다. 공식. 자, 기본형일 때는 이렇게 중심이 0,0일 때는 공식이 되게 빨라요. 다들 아시죠? 혹시 아연아 공식 쓰면요 식 딱 뭐 나오게? 바로 보실 수 있겠니? 네.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 공식을 좀 암기하세요. 예쁘잖아요 심지어.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y 절편 구하는 문제니까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구해보시면 y 값이 이게 안 예쁘네? 2분의 25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정답이죠. 혹은 이제 두 번째는 과정. 자, 여러분들 다음 장에 있는 b 플러스 푸시려면 과정 좀 아시기 바래요. 따라가는 과정이 뭐냐면 역시나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또 그림으로 이해시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런 접하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위의 점이라는 게 여기 있는 요 점 말하는 거예요. 접점. 자, 이 점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 식을 구하라는 문제야. 자, 전략이 뭐라고? 자, 원에는요 중심이잖아. 자, 이 중심에서 선을 그으시면 아까도 나왔죠. 90도고요.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중심은 지금 0,0이잖아. 자, 전략이 뭐라고? 이 친구의 기울기를 저희가 먼저 구할 거예요. 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거든.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니까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나오잖아. 요게 기울기겠죠? 기울기. 그리고 자, 방금도 보고 왔는데 수직일 조건을 이용해서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 기울기 구해보시면 암산할게요. 4분의 3 맞나요? 해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돼요. 식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공식도 가능하니까 이 친구를 정리하시면 얘랑 같은 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가끔 답안지에서 이렇게 구하는 친구를 아마 식이 좀 안 예쁘잖아. 그러니까 답안지에서 예쁘다는 거는 답안지를 공식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다음 점. 자, 마지막 명입니다. 유형 21번. 바깥점 유형. 보통 바깥에서 그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1445번 문제. 지난번 숙제였지만 한 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주의하세요. 이거 위의 점 아닙니다. 점이 나왔다고 들뜨지 말고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어떤 친구는 이거 바깥점인데 막 공식을 써요. 방금 아연이가 잘 말한 7x 빼기 y는 25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이 나왔을 때 딱 첫 번째 이게 일단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보통 위의 점은 앞에처럼 대놓고 나와 보통 위의 점이라고. 근데 보통 바깥점은 약간 바깥점이라고 잘 안 나오고 뒤에 보시면 그었다. 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울기 때랑 마찬가지로 바깥점 이용도 보통 정답이 두 개입니다. 긋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두 개가 나온다. 자, 바깥점 이용은 연습을 좀 많이 해봐. 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유형 아예 버리실 건 아니죠? 네. 버리실 거 아니면 무조건 한 번쯤은 넘어서 해야 돼. 근데 이 유형은 버리기에는 너무 무조건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오늘 제일 처음 했던 뭐 원과 원의 뭐 교점 관련 그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안 나올 수 있거든. 안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 버린다? 뭐 하나 틀릴 거면 상관없긴 한데 아깝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었다.
이점에서 그었다. 이게 보통 이제 바깥점이라 불리는 마지막 세 번째 용입니다. 이 바깥점용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일단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따라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한번 저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게 또 역시나 여러분 원래 이제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배우고 왔던 첫 번째 기울기 관련 풀이도 있고요. 두 번째 위회전 관련 풀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울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이를 기울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즉 처음 도입부를 어떻게 시작한다? 자, 어쨌든 이 접선의 방정식에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기울기를 편의상 m이라고 두겠습니다. 뭐 기울기 있을 거니까. 그리고 자, 이어서 뭐 하자고? 자, 요 기울기와 여기 있는 요 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뼈대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공식들 다들 알고 계신 거죠? 이렇게 이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친구 D 구할 거니까 전개해서 2항까지 하겠습니다. 전개해서 반대편 2항까지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 마무리는 뭘로 하죠? D는 R이다. 결국 기생전 DR입니다. 아시겠죠? D 구해볼게요. D 구하는 공식 다들 외우셨죠? 루트,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원의 중심입니다. 0,0 0,0 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반지름 쓰면 되겠죠. 보통 이런 상황이 딱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쪽에다가 분모 곱하겠습니다. 자, 양쪽에다가 분모 곱하시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소미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만 기억하세요. 양쪽식을 제곱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절대값도 예뻐지고 얘도 예뻐집니다. 아시겠죠? 제곱하시면요. 절대값 관련 상식, 절대값 뗄 수 있고요. 오른쪽 제곱하시면요. 주의하세요. 이거 두 개 다 제곱하는 거예요. 얘 제곱은 25라고 쓸게요. 얘 제곱하시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m에 관한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그 2차 방정식 1학기 때 내용과 콜라보가 될 겁니다. 뭐 근계수라든가 그런 것들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을 쭉 풀어보시면 되겠죠. 한번 풀어보시면요. 혹시 그냥 m값 뭐 나오는 거 있어요? 혹시 뭐랑 뭐 나오세요?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4. 별로 안 예쁘네.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두 개 나오네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접선의 방정식 뼈대가 있잖아. 요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다시 막 식을 만들어. 그러지 마시고 요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M 자리에다가 요거 하나 대입하시고요. 식 하나. M 자리에다가 요거 하나 대입하시면 식 두 개 나오겠죠. 대입해볼까요? 자, 이렇게 식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식 두 개. 해서 전개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꼴이 다르잖아. 제 생각에 아마 답안지 보시면 이 답안지 풀이는 제가 지금 기울기로 풀었잖아요. 기울기는 아마 위의점으로 푼 것 같긴 해요. 여기 뉘앙스가 조금. 그럼 어쨌든 이렇게 푸신 다음에 저렇게 모양을 바꾸시면 돼요. 바꿔보시면 A1이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그림 따라갈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오른쪽에 뭐 1446번이라던가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이 세 번째 용이 좀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유형 문제는 막 어렵긴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통 물어보니까 동진이 잘 못하는 친구들이 연습을 더 해봐. 알겠지?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마무리하시고 목요일날은 도형의 이동을 최대한 하루 만에 끝내볼까 해요. 목요일날 뵙겠습니다.